저희가 사전에 일상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들과 경찰에 대한 궁금증 등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다들 한 번쯤 생각했을 만한 궁금증인데요. 무인 가게에서 이전에 사용한 사람이 키오스크에 카드를 꼽아두고 갔는데 실수로 제가 결제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은 돼요. 근데 만약에 지구대나 파출소 그리고 경찰서가 좀 멀다라고 하면 112 신고를 하면은 출동 경찰관, 제가 있는 뭐 백석지구대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경찰관한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가게가 많아서 이런 실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답변을 기억했다가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방아, 방화문을 짐으로 막고 있는 게 범법 행위인지 궁금해요. 비상구에 설치되어 있는 문을 방화문이라고 해요. 그 방화문을 사실 막는다는 거, 그리고 방화문에 사실 그 고정 그 문을 열어둘 수 있는 그 고정 고리를 다는 것도 그 잘못된 행위거든요. 어쨌든 그 방화문은 계속 닫혀 있어야 되고, 그 소방법에 의해서 그 방화문 쪽에 뭐 짐을 둔다던가 그리고 짐으로 문을 막고 있다던가 그런 것들도 다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데, 사실 일시적인 거는 그렇게 뭐 그런 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그걸 막고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범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소방법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좀 더 잘 알겠죠? 방화문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다음 질문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요. 길을 가다가 돈이나 핸드폰을 주우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주인이 오겠지 하고 두고 가면 다른 사람이 주워갈 것 같고 경찰서에 가자니 먼 거리라서요. 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서 가기 멀다고 하면은 112 신고를 하면은 순찰차가 네, 신고자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12 신고를 해서 그거를 습득물로 신고를 접수를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고, 그거를 뭐 들고 가거나 그 다음에 그냥 그거를 주머니 속에 넣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저도 언젠가는 분실물을 줄 수도 있는데 그때 오늘 답변을 생각하며 112에 신고하면 되겠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몇 살까지 적용되나요? 네,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3세까지 적용을 받고요. 법상으로는 이제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으로 딱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10살이? 그죠? 초등학교 4학년 생일 때부터 해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경찰에 대한 질문인데요. 경찰관님 어렸을 때 꿈이 경찰관이었나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경찰관을 계속 꿈꾸고 있었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다른 꿈도 꾸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렸을 적 그 꿈꿨던 게 경찰관이어서 네, 경찰이 되었습니다. 저도 진로를 정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꿈을 이뤄서 멋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경찰이 되려면 우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이 형법, 법 공부를 해야 돼요. 법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운동, 체력 증진도 해야 되고. 왜냐면은 저희가 필기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체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체력도 꾸준하게 키워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찰이 될 수 있는 루트는 좀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순경 공채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 중에서 경찰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경찰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은 이제 또 경찰이 될 수 있고요. 그 경찰대학을 또 진학을 할 때도 체력 시험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은 빠지지 않고 계속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체력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특별 채용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다양한 루트로 이제 어디 이런 다른 데서 전문직으로 좀 일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루트도 또 있어요. 경찰이 꿈인 청소년들은 열심히 준비하면 좋겠어요. 경찰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꿈을 키워가는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뭐 일을 하면서 그 이런 우리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저는 이 학교 전담 경찰관 일을 하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도 같이 이제 뭐라 그러지? 저도 또 그 친구들이 꿈꾸는 것처럼 저도 꿈꿀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학생들이랑 만나면서 되게 뭐라 그러죠? 에너지 같은 것도 많이 얻었고 그러면서 참 또 이제 저를 통해서 뭔가 또 배워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뭐그 친구들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참 보람된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업의 현실과 이상을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경찰을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아무래도 저희 경찰은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좀 보기 힘든 상황들을 좀 많이 마주하게 돼요. 뭐 가령 이제 교통사고로 뭐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살을 하게 되는 사람의 시신을 보게 된다던가 그다음에 뭐 흉기를 소지한 범인을 체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좀 위험한 상황들이 좀 있겠죠. 그럴 때가 좀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보기 힘든 것들을 조금 마주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든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겠네요. 경찰관님들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경찰 월급도 궁금합니다. 그 월급은 사실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월급표가 딱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경부터 쫙 다 나와요, 그냥.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저희는 그 생명수당 같이 어쨌든 뭐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당들이 조금씩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에 기본 그 원급 그 봉급표에 나와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 조금씩 더 붙어서 나온다. 되게 작고 소중한 월급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고 소중한 월급. 경찰관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현장에서 고민과 답변을 들은 청소년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질문이면 손을 들어주세요. 끝나고 경품을 드릴게요. 제가 눈에 띄는 질문을 골라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위클래스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위클래스는 믿을 만한 곳인가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위클래스는 믿을 만한 곳인가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 학교에서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좀 상담이 필요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위클래스는 이런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좀 도와주는 그런 뭐라고 상담사분이 계신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믿을만 한지는 한번 가봐서 해보면은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학교마다 그 아마 선생님들이 같은 선생님이 계신 곳도 있을 거고 다른 선생님이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이제 진구 경찰관님이 고른 질문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되게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누군가 썼을 것 같긴 한데 경찰관님, 경찰은 싸움을 잘해야 하나요? 누가 한 걸까요? 누가 썼어요? 아, 아니요? 재밌는 질문. 네, 격투기를 하고 막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 우리 경찰들은 밖에 나가면은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기도 하는데 나 스스로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잘한다기보단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무도라고 하면은 뭐 우리 많죠. 태권도도 있고 유도, 그다음에 뭐 검도, 또 뭐 있죠? 합기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무술을 좀 익혀두면은 나중에 직업을 하면서 굉장히 쓸 일이 많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은 그런 운동들을 미리 배워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른 두 번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처벌까지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질문자는 질문자? 네. 맞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들? 학교폭력을 신고를 하고 사실 처벌까지는 시간이 조금 상당히 걸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게 아니고 관련 학생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관련 학생들을 다 조사를 한 후에 사실 여러 가지 또 요건들이 있는데 요건들 중에서 이제 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그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심의를 그 교육청에다가 이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교육청에서 심의가 열린 후에 이제 교육청에서 다시 또 학교 쪽으로 이러이러한 처벌을 하세요라고 내려보내주면 그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바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한 후에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심의로 올리지 않고 학교 내에서 바로 그냥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뭐 가해 학생이라든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두 학생을 화해할 수 있게끔 뭐 중재를 한다던가 그런 절차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절차는 뭐 어쨌든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치고 나서 처벌이 되는 거라 시간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저도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학년이 바뀌면서 전 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한 반에서 지내잖아요. 그때 작년에 놀던 친구들과 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서먹서먹해지나요? 저는 사실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좀 없어가지고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작년에 놀던 친구들이랑 그렇게 뭐 서먹서먹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년이 바뀌어서 새로운 친구들이랑 더 친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뭐 그 친구들한테 더 집중을 하면 되지. 그 뭐 작년에 같은 반이었다고 해서 사실 작년에 같은 반이었지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죠?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뭐 잘해줘야 된다는 뭐 그런 강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새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랑 더 잘 만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더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진구 경찰관님 마지막 질문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아까 그 질문이랑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직업 만족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경찰관 일을 하면서 이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전담 경찰관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친구들이랑 상담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그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실 그 좀 상상하기 힘든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뭐 키오스크를 뜯어가서 절도를 한다던가 뭐 특수절도 그 다음에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친구의 친구를 이렇게 주먹으로 때려서 폭행을 한다던가 뭐 그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상담을 하는 일이 좀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 본인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는 일이 되게 누군가가 볼 때는 되게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이 친구들 상담하는 게 뭐 그렇게 어차피 애들 상담해주나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나? 뭐 아무튼 네, 상담을 해주면서 그 친구들이 조금씩 변해서 지금은 뭐 자기의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저는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하고 있었던 일이었구나 라고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경찰이 되면은 자부심을 심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고민 상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청소년들이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지금 제일 처음에 했던 거가 있었는데 인스타그램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이용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걸로도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막 저격글도 많이 올리고 막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인스타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되게 정보를 많이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정보들이 음, 정보들이 막 다 뭐라 그러지? 그 정제화된 정보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정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가령 잘못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습득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런 미디어들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또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사실 또 나의 또 외모랑 또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를 비교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청소년기에 가장 그 자존감이랑 밀접한 게 이제 외모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의 외모를 나랑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 있었죠. 외모 비하하는 거. 그 외모 비하 발언을 한다고 해서 어, 나의 자존감을 그 상대방 친구가 외모 비하 발언한 걸로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나 또한 이제 다른 친구의 외모를 좀 비하를 하면서 그 친구의 뭐 자존감을 좀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은 그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회복할 수 있거든요. 뭐 회복한다기보다는 잘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나 이외의 것들에서 오는 것들의
나 스스로 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자존감을 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외적인 그 모습보다는 좀 내면을 잘 가꾸어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조언을 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과 자존감에 대해 경찰관님과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진구 경찰관님, 참여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좀 어버버하기도 하고 네, 뭐 좋은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일산에 같이 사는 청소년들이 뭐 이 영상을 봐서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구 경찰관님의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소감도 들어볼게요. 오늘 내용과 잘 어울릴 만한 영상 제목도 같이 말해주세요. 일상소통 여기서 방청객으로 볼 수 있어서 새로웠고 또 경찰이랑 또 많은 고민들을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경찰과 많이 접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과 자리 내서 와갖고 경찰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면서 질문하고 답변 받으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거 제목은 경찰이 알려주는 일상소통 대처 방법과 자존감 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솔직히 평소에 살면서 경찰관님과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의 사연도 들으면서 제 자존감도 올라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요. Love myself. 어쨌든 저쨌든 안전이 최고. 사연들을 많이 보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도 잘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그동안 약간 친구분들 때문에 자존감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약간 경찰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약간 치유도 된 것 같고, 학교 생활에 고민도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8월 안전편 스페셜 사회대로 참여해 정말 많은 지식도 알게 되고 진구 경찰관님과 대화도 해봐서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소통을 위해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만족도 조사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관련 고민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9월에 만나요. 안녕.